힘드시지만 일어나 볼까요? 어려운 거 보니까 졸리고 힘들고 그렇죠. 졸리시니까 잡담해도 될까요? 다른 사람 얘기할 수는 없고 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보강하면서도 이제 뭐 무슨 과 하고 싶냐 막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혹시 사관학교 이런 쪽 관심 있는 친구는 없을까요? 없으실까요? 뭐 육사해서 분사 막 이런 거 없으세요? 지금 원래 여기 되게 톡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지금 인기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제 남편이 육군사관학교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 무료예요. 다 뭐 학비도 무료고 옷이랑 노트북도 나오고 다 무료이기도 하고 돈 때문이 아니라 아무래도 뭐 기여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대신에 이제 무료로 이제 4년 동안 학교 다니는 거니까 의무로 5년을 군인을 해야 되더라고요. 다 너무 관심 없으신가요? 5년 동안 이제 의무 복무 뭐 이런 걸 해야 돼가지고 군인 해야 돼. 얘기해도 되겠지? 옆반 선생님 남편도 군인이라고 하시던데요. 아무튼 저희 남편은 제 군인 아니고 그래서 5년 동안 의무를 해야 되고 그거 5년 하고서 그만뒀거든요. 직업군인 그만두고 그리고 뭐 했냐면 약간 좀 특이한 직업이어가지고 얘기해도 되나요? 사실 뭐 여기 아버지도 뭐 훌륭하시고 사실 의사, 변호사 뭐 되게 훌륭하신 분들 많지만 일단 수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의사도 한 1년에 2,000명씩 나오나요? 그쵸?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남편이 여기 군인 그만두고 이제 뭐 말하자면 공무원 시험을 본 건데 공무원도 종류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대통령 경호처를 시험을 봤어요. 이것도 따로 7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시면 이거 대학 가시면은 대학 돌아다니면서 홍보 엄청 해요. 이거 시험 보러 오라고. 하여간 이거 시험을 봐가지고 13년인가 했어요. 지금 또 그만뒀거든요. 아니 그만둔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만뒀는데 그만두자마자 개엄 터졌잖아요. 아니 이거 그만 안 뒀으면 되게 막 진짜 고생할 뻔했는데 아무튼 이거 되게 오랫동안 이거를 해서 지금은 다른 일 하긴 하는데 약간 특이하죠. 왜냐면 1년에 10명 정도밖에 안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의사는 1년에 뭐 변호사도 마찬가지. 변호사도 1년에 1,000명, 2,000명씩 나오걸요. 그러니까 그분이 너무 훌륭하고 뭐 되게 어렵다는 걸 알고 뭐 세무사 200명 이렇게밖에 안 뽑지 않아요? 아무튼 수적으로 여기는 1년에 10명 정도밖에 안 뽑고 막 이래가지고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딴 일하고 그만두기는 했는데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직업이 조금 특이하다 보니까 어떻게 만났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만났냐면요, 저는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기에 지금 중3 딱 이 시기에 저도 학원 다녔는데 학원 같은 반이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몰랐는데 아무튼 같은 고등학교 다니고 뭐 이렇게 해서 저희 고등학교 저도 남녀공학 나와가지고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결혼한 커플들 되게 많았어요. 좀 있었어요. 다 남고 가실 예정이고 막 그러긴 하지만 그쵸? 자, 감정 필수라고 잠깐 얘기했고요. 49번 보시겠습니다. 49번도 좀 보시면서 뭔가 계속 좀 기본 아이디어를 좀 계속 그대로 가져간다 그런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제 fx랑 gx 그래프는 정확히 그릴 수 있죠. 이번에도. 왜냐면 믿을 수 없이 정확하게 줬는데 이 표현도 지난 시간에 좀 보시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 계속 좀 비슷하게 그림을 좀 그린다는 거를 알 수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한번 좀 그려볼게요. 얘는
그럼 이 마이너스 1, 0에도 마이너스 1,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얘는 위로 볼록한데 꼭지점이 0,5자. 해서 이렇게 그릴까요? 이렇게 그냥 뭐 좀 부정확하긴 하지만 대충 그렸는데 이런 표현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나와요. 마이너스 2랑 1. 근데 마이너스 2랑 1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같다고 한번 놔볼까요? 같다고 두면은 이렇게 되고 자, 어떠신가요? 교점이 1이랑 마이너스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바로 여기가 마이너스 2하고 여기가 1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는 fx인데요. 아래로 볼록한 얘를 선택하고 저 이렇게 그림 그렸던 거 좀 생각나시나요? 1보다 오른쪽에 fx를 선택하고 생각나세요? 이런 식으로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리고 마이너스 2랑 1 사이, 이 사이에서는 gx는 뭔가요? 위로 볼록한 얘를 선택한다. 이렇게 했던 거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상황 있었죠? 제가 빨간색으로 그린 게 뭐예요? hx예요. hx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직선이죠. 이 직선하고 한점에서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좀 계속 아이디어가 비슷하게 갑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직선을 그리고 싶은데 직선을 기울기는 모르고 절편이 여기 6이에요. 여기에다가 앞점이라고 아세요? 앞점 이렇게 생긴 거 이거를 딱 근데 여기 고정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여기 빙빙빙 여기 6에다 고정을 시키고 빙빙빙 돌리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그래프하고 세 점에서 만나게 되는 위치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읽으세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여기를 통과하고 접하고 여기서 만나는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그린 이 상황 어떠세요? 요거 세 점에서 만나는 거 같죠? 그래서 이 상황. 그 다음 또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또 빙빙 돌려볼까요? 돌려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뭐 될지 이거는 조금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한 점,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고 그릴 수가 없습니다. 저 위에서 만날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황도 조사를 좀 해볼 거고요. 이해되시죠? 또 없을까요? 또 2점 있죠? 2점. 이거 그림이 애매한데 이 점을 만약에 통과하면 이렇게 어떠세요? 이 점, 여기 뾰족한 점을 통과하면 여기랑 만날 것 같고 이렇게 여기서 또 만나죠. 이렇게 주황색 세 가지 상황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세 번째 상황을 잘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접하는 건 좀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위로 볼록한 게 이거죠. 이거랑 얘네 둘이 접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접하면은 한별씩 b제곱 마이너스 4x가 0이어서 n이 자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온단 말이에요. 1번이 2고 3번이 2번이 마이너스 2인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 불확실해요. 그쵸? 왜냐면 제가 지금 그림이 완전하게 정확히 그린 게 아니니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보라색 직선은 지금 기울기가 2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보라색 직선은 지금 1번 직선은 뭐냐면은 기울기가 2면 절편이 요놈이죠. 자, 요놈하고 위로 볼록한 얘랑 여기 이 안에서 왜냐면 gx는 마이너스 2부터
1 사이만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밖에서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산으로 그것까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요 놈하고 위로 볼록하네 하고 같다고 두고 계산을 해봤더니 x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얘는 이 사이에 있으니까 요거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답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이 파란색 직선을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파란색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2가 나오긴 나왔거든요. 파란색 마이너스 2x 플러스 6인데 그러면 이거하고 위로 볼록한 얘랑 같다고 해서 구해보면 어때요? x가 1이 나와요. 어떤가요? 1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고 정확하게 2점을 지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세 개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파란색이 몇 개 점에서 만나는 거예요? 두 개 만나는 거예요. 두 개. 그쵸? 그래서 얘는 탈락이에요. 탈락. 우리 지금 세 개 만나는 경우를 찾고 있는데 정확하게 1을 지나고 1에서 지금 접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두 점이 여기 지금 애매하다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접하고 있어서 여기서 한 점에서 만나고 저 위에서 두 점에서 만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는 탈락이고 자, 세 번째는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세 번째는 바로 요 점을 지나는 경우 얘가 마이너스 2 콤마 여기다 대입할까요? 1이죠. 마이너스 2 콤마 1. 자, 그러면 이 주황색 직선을 마이너스 2 콤마 1을 지나면서 이거 0 콤마 6이죠.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요. 요거 2분의 5 x 플러스 2요 상황인데 자, 요거 주황색 요거 되나요? 요건 하나, 둘, 저 위에 세 개서 만나는 게 맞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돼서 결국에는 S가 2하고 2분의 5를 합해서 얘가 답이 되는데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fx랑 gx를 정확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그림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선택해서 hx를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빨간 그래프 hx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얘는 어떻게 그려야 된다고요? 기울기는 모르고 절편이 고정되어 있는 직선이다. 그래서 절편을 고정시키고 시계바늘 돌리듯이 빙빙 돌려가면서 세점에서 만나는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이해되세요? 중요하고요. 이런 아이디어도 앞으로 계속 보실 거예요. 뭐 고2, 고3 과정 공부해도 계속 나와요. 몇 개 점에서 만나느냐. 특히 고2 과정 공부해보시면 미적분 공부해보신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프 하여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개수에 관한 함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정리해보시고 다음 문제 또 볼게요. 아까 보신 문제도 자이 마더텅 다 되어 있는 문제니까 나중에 이제 입학하시고 문제집 한 번씩은 더 푸셔야 되잖아요. 그때 또 만나실 겁니다. 이 문제고. 54번 같이 하실게요. 54번은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보시겠습니다. 많이 어렵지 않아? 이거는 난이도 중이거든요. 그래서 자이스토리에 있는데 이런 문제들도 뭐 학교 시험에 얼마든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에서 AB 위에 T, 여기도 지금 여기 삼각형도 당연히 정삼각형이겠죠. 여기 X로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이 직사각형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원줄선을 구하시오. 이거예요. 문제집 한번 펴셨을까요? 가운데 여기 들어있는 직사각형 요거 넓이가 최대. 자, 저희 최대나 최소 넓이면 뭐 넓이, 길이면 길이를 표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꼭지점 구하시면 되죠? 지금 저희 2차식에서는 그냥 거의 무조건 꼭지점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먼저 자,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해야죠. 그렇죠? 밑변은 지금 제가 x로 표현을 했으니까 높이만 표현을 하면 되는데 높이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길이가 20-x죠. 그리고 정삼각형이니까 60도잖아요. 1대 2대 루트 3 알고 계시죠? 1대 2대 루트 3 여기 절반이고요. 여기에다가 h는 루트 3 곱하면 되죠. h는 혹시 이해 안 되시면 얘기하세요. 높이 표현했고요. 자, 넓이를 그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얘를 뭐 하라고요? 이제 꼭지점을 구할 겁니다. 꼭지점이 구해지니까 x가 10일 때 넓이의 최대값이 50 루트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위에 x가 올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절반 위치에 있나 봐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뭔가요? 원의 반지름이에요. 아니 둘레니까 반지름이 필요한 거죠. 자, 근데 이 원이 삼각형 안에 내접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이거 어제도 나왔던 내용인가요? 중학교 2학년 때 삼각형 안에 원이 내접해 있을 때 삼각형 넓이는 이렇게 되는 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내신 공부할 때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어요. 자, S가 뭐예요? 얘가 삼각형 넓이입니다. 삼각형. 자, 그러면은 여기 이 삼각형 넓이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x가 지금 10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여기가 10이에요. 그럼 여기는 5네요. 그쵸? 1대 2대 루트 3 이렇게 돼서 삼각형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죠. 이해되세요? 그리고 여기도 대입할 겁니다. 2분의 1 반지름 그 다음에 삼각형 둘레죠? 둘레 5 루트 3 10 어떠신가요? 이해주세요. 자, 그래서 반지름은 15 루트 3분의 여기 25 루트 3 이고 5로 나누면 이거고 유리화 하셔도 되고 저는 루트 3으로 한 번 더 나눠볼게요. 루트 3으로 한 번 더 나눴고요. 유리화하면 자, 지금 제가 반지름을 구했습니다. 원둘레 뭐라고 했죠? 원둘레는 2파이 r이죠? 반지름을 지금 구했는데 2분의 이거라서 이 지워지니까 5루트 3 마이너스 5 파이 이렇게 괜찮으시죠? 그쵸? 따라서 P가 5고 Q가 마이너스 5여가지고 P제곱 플러스 Q제곱은 5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안 어려워요?
충분히 나오고 남을 것 같아요. 자, 55번도 같이 보실게요. 이 문제도 라플 시너지에서도 이미 보신 문제고 그렇습니다. 라플 시너지에서도 행복한 1등급 문제곡이 나와 있어요. 자,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아래로 볼록한 걸 알 수 있어가지고 K를 모르지만 부정확하지만 그래프를 그려봤고요. 자, 여기서 만나는 점이 알파, 여기가 지금 알파라고 하고 여기가 베타라고 합니다. 그쵸? 그래서 A점은 바로 여기예요. A점은 여기, 얘가 알파, X 알파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점이네요. B점은 베타, F, 베타 이렇게 B점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C점이 조금 아니네요. 여기가 C네요. 그쵸? 이렇게 씁니다. 문제에서 C라고 줬고 B점이 조금 특이해요. B점이 어떻게 줬어요? 베타, F 알파거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 이 B점은 C점이랑 X 좌표가 똑같고 이거는 A하고 Y 좌표가 똑같다는 얘기니까 바로 B점은 여기에 있는 점이라는 거 이해해주세요. C랑 X가 똑같고 A랑은 Y가 똑같고 이렇게 잡으실 수가 있고 이제 이 ABC 그래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이 ABC 삼각형의 넓이가 8이 된다고 하네요. 그쵸? 그래서 넓이 한번 표현해볼까요? 밑변은 X좌표끼리 빼면 되겠어요.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되겠죠. 여기 베타에서 알파. 높이는 어떻게 할까요? Y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는 얘에서 얘 빼면 됩니다. 얘가 바로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했더니 8이 나온다고 문제를 줬습니다. 지금. 그쵸? 자, 그런데 F, 베타 이런 애들을 이렇게 두지 말고 여기다 대입해도 되는데 제가 K를 모르니까 여기 직선에 대입해도 되는 거죠? 어차피 같은 점이죠. 여기에 대입하나 직선에 대입하나 같은 점이기 때문에 얘를 베타 플러스 1, 얘를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쓰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앞에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뒤에도 베타 마이너스 똑같네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으로 바뀌게 되고
16이고 지금 알파보다는 베타가 더 크다고 되어 있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안 하고 4만 선택을 한 겁니다. 이해됐죠? 시간 하나 세웠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알파랑 베타가 뭔지 다시 생각을 해봐야죠. 알파 베타가 뭐였죠? 알파랑 베타는 얘네 둘이 교점이니까 저희 교점 구할 때는 같다고 두죠. 왜 같죠?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같은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둘을 같다고 두면 이렇게 다 왼쪽으로 넘어와라 이렇게 되고요. 얘가 지금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생각나세요? 근과 계수할 관계 생각이 나셔야 되고 이렇게 되고요. 여기 방금 구해놓은 거 여기까지 다 데리고 오면 첫 번째랑 세 번째 이용하시면은 알파랑 베타가 다 나오겠습니다. 그쵸? 둘이 더하면 베타는 6이고 알파는 6이에요. 그럼 여기서 곱하니까 12죠. 따라서 K는 13이 이상하네요. 저기 틀렸는데 더하면 이거죠. 그쵸? 베타가 3이고요. 3이고 알파가 마이너스니까요. 그쵸? 그래서 둘이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K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fx는 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되고 f6을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28 답을 하시면 되겠어요. 괜찮으시죠? 그렇죠? 오십육 번 보시겠습니다. 문제를 읽으면서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을 줬는데 2차 함수를 줬고 2차 함수 식을 정확하게 줬습니다. 위로 볼록하고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 정리해보시면 뭐 알 수 있지만 마이너스 묶어내서 생각하면은 인수분해가 되죠. 1이랑 10으로. 그렇죠? 그래서 X절편이 여기 지금 10이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지만 1도
알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직선도 정확하게 줬습니다. 직선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기 때문에 얘도 x절편이 10이고 y절편도 10이고 이런 직선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쵸? 자, 여기서 이 위에 한 점, 직선 위에 한 점 A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아무데나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여기 A를 그냥 아무데나 잡았습니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울게요. 자, A점을 그러면 T꼴이나 이거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A점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래요. A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이차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B라고 해라. 여기를 B라고 하면 그럼 B 좌표는 A와 X좌표가 동일하고 여기 함수에다 대입을 하면 되니까 함수가 지금 문제에 나와 있죠. 마이너스 10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냐면 5번째 줄이에요.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 점 B를 지나고 X축과 평행한 직선을 그렸을 때 fx 그래프와 만나는 점 중 B가 아닌 점을 C, 여기를 C라고 하고, 그리고 다시 더 읽어볼게요. A를 지나고 X축에 평행한 직선, A를 지나면서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과 C를 지나고 Y축에 평행한 직선 읽어주시나요? 이렇게 이해되세요? 그렇죠? 좀 말이 긴데 근데 그림 그리면 그냥 금방 파악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C랑 D 좌표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C 좌표. 자, C 좌표는 어떻게 생겼죠? B랑 C는 Y 좌표가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X 좌표를 좀 표현을 하고 싶은데 가운데가 꼭지점이잖아요. 꼭지점 뭔가요? 2분의 11이죠. 대칭축이죠. 꼭지점이죠. 대칭축. 자, 대칭축 얘기를 갑자기 왜 하나요? B랑 C가 대칭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랑 C랑 합쳐서 둘로 나누면 2분의 11 좌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B가 지금 T니까 C 좌표는 11-T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세요? 그쵸? 물론 저희 Y좌표도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똑같이 쓰겠습니다. Y좌표는 같으니까 이제 B랑 C랑. 자, 그 다음에 D좌표. D좌표도 표현할 수 있을까요? C랑 D랑 X좌표가 똑같죠? 그리고 D는 A랑 Y좌표가 또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 4개를 다 표현을 해봤어요. 이해됐죠? 자, 근데 뭐 물어봤나요? 사각형 점 ABCD를 꼭지점으로 하는 직사각형 둘레 길이의 최대값. 지금부터 둘레를 또 표현을 해볼게요. 둘레. 자, 여기서 둘레는 2배 하고 가로는 C에서 B를 뺄까요? 여기에서 얘를 뺄까요? 그러면 11-2t. 제가 지금 가로를 표현을 했습니다. 세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Y좌표끼리 빼면 되는 거죠. C에서 D 뺄까요? 어디서 뭘 빼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얘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는 거죠. 얘에서 얘 뺄까요? 그러면 이렇게 둘레가 표현이 되네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둘레의 최대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거고, 그러니까 18을 빼니까 32 이렇게 해서 둘레를 32로 하시기가 딱 좋았는데 이게 너무 친절한 문제. 보기에 32가 없는 겁니다. 그쵸? 만약에 보기에 30이 있었으면은 좋다고 표시하고 막 맞춘 줄 알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쵸? 보기에 친절하게도 답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지금 특별하게 무슨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뭐가 문제지? 다른 경우가 더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어떤 경우냐면요. 제가 여기 A를 처음부터 그릴 때 여기 가운데 대칭축보다 왼쪽에 놓고 그렸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 모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지금 A가, T가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 푼 거는 T가 이 축보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풀어본 거예요. 그쵸? 그러면 반대의 경우가 또 있다는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만약에 보기 있었으면 모를 뻔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번에는 똑같은 걸 반복을 할 건데 이번엔 여기에 이제 A를 좀 이쪽에다 그려보겠다는 거예요. 축보다 오른쪽에서 시작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점이 똑같이 출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B점은 바로 위에 있는 거죠. Y축의 평행은 여기가 바로 B가 되고 B는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 다음 여기서 C를 구하면 되나요? C? 이제 여기가 C가 되는 거죠. C는 표현이 또 똑같기는 해요. 왜냐면 얘네 둘의 점 가운데가 이번에도 대칭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쵸? 11-t가 되고 y좌표가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D점은 이렇게 만나면 될까요? 여기가 바로 D가 되는데 D점은 C와 X좌표가 동일하고 Y좌표와 표현은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레를 구해봐야죠. 이 상황에서 둘레는 2배 하시고 이제 둘레를 표현하는 거에 좀 달라지겠죠. 왜냐면 뭐에서 뭘 빼는지가 달라지니까 B에서 C를 빼셔도 되고 A에서 D를 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B에서 얘를 뺄까요? 얘를 빼면은 2t-11 벌써 좀 달라지는 거 느끼셨죠? 그쵸? 가로가 달라졌고 플러스 세로 이번에는 B에서 A 뺄까요? 얘에서 얘를 빼면 이렇게 둘레가 표현이 되네요. 그래서 위에다 이어서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르죠? 그쵸? 표현된 게 여기서 이제 초대값이 물어봤으니까 꼭지점을 구해야 되고 여기서 꼭지점을 구해보니 얘보다 더 큰 값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보기에 이제 있죠. 틀리기가 좀 좋죠, 그쵸?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여기서 만약에 답이 얘가 보기에 있었으면은 얘를 안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좀 바꿔서 해볼까? 그 생각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가지고 좀 오답이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금 얘는 답은 32고요. 이해되시나요? 한 문제 또 더 보고 실패요. 조금 점프해서 68번은 작년 이제 수시고 기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최고차 계수가 1인 2차 함수 되게 길쭉하게 문제에서 주어졌는데요. A가 1,0이고 그쵸? A는 1,0, B는 A,0 이렇게 두 개의 X 절편 줬을 때 fx10 구하고 하는 거는 이제 중학 과정에서 다 하시죠. 그쵸? 여기 있는 친구들도 잘하는 친구들이니까 자, 그래서 fx 바로 써볼게요. fx는 최고차 계수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1a 이렇게 fx식을 바로 세우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fx의 꼭지점을 p라고 하고 a를 지나고 bp 이 녹색의 평행한 거를 그리면은 만나는 점이 q라고 하자. 그리고 q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거를 r이라고 하고 기울기 pp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자. 얘 기울기도 m이고 평행하게 그렸다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도 다 동일하게 이제 m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 상황 이해되시죠? 맞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려봤고 자,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볼게요. 기억. 또 그려볼까요? 기억에 F2를 몰아봤으니까 fx 좀 잡아봤거든요. x에다 2 넣어볼까요? 여기는 1이고 그냥 요거죠. 기억하고 싶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AR을 이제 길이를 표현을 해보라고 하는데 M으로만 한번 기울기인 M으로만 한번 표현을 해보면은 그 길이가 과연 3M이 되느냐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 이제 좀 길이를 표현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 어떤 걸 좀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냐면은 A는 나와 있고요, 그쵸? 이 R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Q를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Q에서 수선알바를 내린 거기 때문에 그럼 Q는 이 Q 직선의 방정식 요거는 기울기가 M이고 1,0을 지나면 혹시 이 주황색 직선 이렇게 쓰는 거 이해되실까요? 공수2에서 많이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기울기가 M이고 이 점을 지난다고 할 때 저희는 이렇게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알고 계세요? 이제 아직 중학생이니까 기울기가 있으면은 기울기를 쓰고 이렇게 절편을 잡고 자꾸 이거를 구하려고 하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이 공식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문자인 경우들이 이제 앞으로는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고위과정 하시면은 접선의 방정식 맨날 구하면 문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좀 쓰시는 거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울기가 m이고 1,0 지나니까 이렇게 얘를 직선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직선과 이 지금 fx 만나는 점이 바로 q죠. 그래서 만나면 항상 이렇게 같다고 두는 거죠. 이렇게 두고 왼쪽으로 넘어오라고 할게요. 이렇게 얘로 묶어낼게요. x-1로 묶어내면 이렇게 되고 그러면 여기서 1 나오고 x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건 뭔가요? 당연히 A에서 만나는 거, 이 곡선하고 직선하고 A에서 만나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Q좌표가 X좌표가 M 플러스 A였고 R좌표도 M 플러스 A라는 것을 알아냈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AR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AR 길이는 M 플러스 A에서 1을 빼면 되는데 아이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M으로만 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지금 M도 보이고 A도 보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이제 얘를 없애볼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좀 이 둘의 관계를 알 수가 있을까요? 아직 이용하지 않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은 PB를 지나는 이 직선하고 이거랑 평행하다는 거 아직 이용을 안 했죠, 그쵸? 그래서 P가 뭔가요? 좀 귀찮은데 꼭지점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꼭지점을 구해보겠습니다. 여기 전개하면은 이거고요. 꼭지점 이거죠. 따라서 P의 좌표는 이가 바로 꼭지점 P 좌표가 되고 B 좌표는 A, 0인데 이 둘 사이에 기울기가 뭐예요? M이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식을 추가로 세운다면 A 가지고 A와 M의 관계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P, B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이렇게 기울기 정의 그냥 가지고 식을 세워봤고요. 번분수 정리를 좀 할게요. 분자 분모에다가 4를 곱해보겠습니다. 4 곱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조금 더 정리를 해볼게요. 2로 마이너스 2로 묶어내고 여기도 다 마이너스로 묶어내면 완전 제곱이 되거든요. 이해되실까요? 그쵸? 그 다음에 하나씩 지울게요. 마이너스도 없애고 하나씩 지우면 2분의 A 마이너스 1이 바로 M이에요. 그쵸? 따라서 A 마이너스 1은 2M이 된다는 사실을 조금 계산이 지금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얻어낸 거냐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P 그냥 이거 가지고 꼭지점 구한 겁니다. P 꼭지점을 구하고 B랑 점과 점 사이 점 두 개 가지고 점 사이가 아니고 기울기 구한 거예요. 점과 점 두 개 가지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해서 M이고 조금 뭐 번거로워도 계산하시면 A-1이 2M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고요. 여기가 바로 2M이라고요. 따라서 얘가 맞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문제에서 P가 꼭지점이라고 다 줬고 준 조건들을 활용을 안 할 수 없어요. 다 모두 다 활용을 하셔야 돼요. 활용 안 하고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힘드신가요? 몸부림을. 자, 그래서 니은이 맞게 되고요. 이제 디귿 한 개 더 합해서 쓸게요. 자, 디귿은 뭔가요? BRQ 삼각형 넓이가 2분의 81일 때 구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는 BRQ 지금 거의 다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다 됐어요. 이 삼각형 넓이 구해야 되는데 여기 윗변은 여기 x좌표끼리 빼면 되겠네요. m이네요. m 곱하기 높이는 이거 안 구해놨네. 요거를 어디다 대입하면 될까요? 직선, 곡선 어디다 대입할까요? 직선은 지금 제가 안 구해놨죠? 이 주황색 직선은 기울기가 m이고 여기 있구나. 요거네요. 여기 이 직선은 지금 이거 지금 주황색 직선입니다. 여기에다가 m 플러스 a를 대입을 하면은 x에다가 m 플러스 a를 대입을 했고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했더니 2분의 81이래요. 이렇게 식을 세워봤죠. 그리고 요것도 계속 이용할 겁니다. a-1이 지금 얘가 2m이에요. 와, m밖에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m제곱 곱하기 여기는 3m 이쪽으로 넘어갈까요? 2 지우고 81 m 세제곱이 27 m이 3이 나왔습니다. m이 3이래요. 그러면 a는 7이죠? 그래서 둘이 합치니까 답이 10이 되고요. 조금 이번에도 과정이 좀 길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책은 아직 모르겠는데 작년 송신고 부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당연히 시험 공부할 때 이거 한 번만 푸실 건가요? 저는 저희 반에 숨쉬고 학생들 막 부교재 5부 복사해서 5개 묶어서 참고로 주고 5번 풀기 시험 하고서 시험 봤어요. 5번은 푸셔야 되는 거예요, 최소. 아시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고생하셨고요. 지금 시작하게 할게요. 힘드신가요?